네, 77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철근 얘기 못다한 것 중에서 제가 그랬죠. 굵은 철근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철근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녹이 쓴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특히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정말 뭐 진짜 철근을 빼도 큰 상관없이 콘크리트가 이 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 대신 기둥에 주철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철근 단면적에 요 단면적이 콘크리트 이 기둥 단면에 대략 한 15배 힘을 씁니다. 15배. 철근이 15배 힘을 써요. 그러니까 철근 요 단면적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평방센치를 넣었다 그러면 요걸 콘크리트로 환산해 보면 15배, 15평방센치, 1평방센치 요 철근 한 가닥이 15배 콘크리트하고 이게 같은 힘을 쓴다 이겁니다. 그 대신 기둥 안에 있는 이 철근들이 딱 서 있어야죠. 얘네들이 어떤 이유로 이게 콘크리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콘크리트 그 기둥에서 띠철근이라든지 그 스파이럴 철근이 이 주철근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콘크리트 피복과 콘크리트 안에 얘가 꽉 잡아주지 않는다면 일반 기둥 뭐예요? 우리가 3m짜리 기둥이다. 철근만 놓고 보면 아무 힘을 못 쓰죠. 얘가 이 철근이 이렇게 누르면 그냥 휘청휘청 하잖아요. 이게 그게 좌굴이라 그러는데 좌굴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띠철근도 감아주고 콘크리트 안에 얘가 딱 견고하게 있을 때 15배 자기 단면적에 15배 콘크리트랑 이 콘크리트 면적과 맞먹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겁니다. 근데 보에서는 이 철근의 역할이 그거보다 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이게 본데 힘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질 때 이 밑부분이 늘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에서 이 윗부분 여기는 말하자면 압력을 받는 거고 이 밑부분에서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을 넣게 돼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종이가 없어서 휴지에다 그렸는데, 자, 이게 단순보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에 딱 양쪽 끝에만 받친 단순보라고 봤을 때, 단순보 중앙을 눌러주면은 요 밑에 게 인장철근이 되겠네요. 늘어나려고 하는 철근. 요 중립축,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은 압축을 받게 돼요. 이 콘크리트도 압축을 받고, 이 철근이 압축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철근, 요거를 인장철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 철근을 또 이렇게 늑근이죠, 늑근. 갈비 늑자를 써서 늑근으로 이렇게 스트럭 감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근의 요 두께, 콘크리트가 덮은 두께를 그걸 피복 두께라 그랬죠. 그림으로만 봐도 요 철근과 철근 요 틈새, 순간격이 확보가 안 됐네요.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림으로만 봐도. 그래서 요 순간격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안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이 일로 자갈만 여기 드득드득 걸려있고 이 밑으로 시멘트 죽이랑 빠져 내려가면은 여기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어떤 강도? 철근을 잡아주는 부착력도 그렇고 하여튼 강도가 엄청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면 안 되냐. 자, 밑에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이 철근이 위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서로 압축측, 인장측을 요 딱 나누는, 우리가 시소로 치면은 그 가운데 그 받침점,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철근을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힘이 세지니까 이 중립축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힘 센 거, 이쪽은 중립축이 또 이쪽에다 철근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중립축이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거기까지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피복 두께는 이 규정된 계산된 값, 규정된 뭐 피복 두께가 있어요. 뭐 슬라브는 얼마, 뭐 벽체 바닥은 얼마, 또 흙에 접할 때 뭐 또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이걸 정하는데, 이게 왜 위치가 중요하냐면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정확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자 철근공이 뭐 여기다가 스페이서를 막 큰 걸 받쳐놔가지고 올라왔다 이렇게 철근이. 그러면 요 중립축에서 요 철근들 요 센터, 철근 요 직경의 센터,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에 3배도 아니고 세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약해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 거리에 세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세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요 거리 세제곱에 힘이 왔다 갔다 한다. 세제곱에. 그 다음에 굵은 철근이 안 좋고 가는 철근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건데, 요 위에서 힘을 주잖아요. 단순 보가 이렇게 꺾어지려고 할 때 파괴되는 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렇게 힘을 썼더니 콘크리트는 뭐 엄청 힘을 쓰고 철근을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철근이 뚝 끊어질 수가 있겠죠. 뚝 끊어져도 보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서 힘을 누르니까 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데 이게 이 보가 뚝 부러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철근이 미끄러져 버렸다. 콘크리트가 이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잡는 힘이 모자라서 이 안에서 철근이 그냥 쑥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거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이게 모자라서 잘못돼서 이게 여기 눌러서 보가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이게 그냥 쑥 빠져버리면 보가 뚝 부러져 버린다. 또 하나는, 자, 부착력도 꽉 붙어 있고 철근도 양도 충분해요. 근데 세게 눌리니까 이쪽에 압력을 받으면서 여기가 콘크리트가 빡 깨져버렸다. 그래도 보가 부서지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철근은 멀쩡히 있고 콘크리트가 퍽 깨져나갔다. 이게 두 번째 얘기한 거. 보에 힘을 받을 때 이 철근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부착력 잡아주지 못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우리가 진동기를 써요. 바이브레타를 갖다 대는 순간 이 콘크리트, 떡 같은 콘크리트가 쫙 무너지면서 이게 액상화가 되면서 막 거푸시게 들이찹니다. 네, 바이브레타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브레타 없을 정도로 물적하게 해서 그냥 콘크리트 들이부으면은 콘크리트 타설하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 묽은 콘크리트는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물이 다 나중에 증발되고 나오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을 좀 적게 넣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슬럼프 값, 애초 30cm 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그 슬럼프 값은 보 같은 거, 바닥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된 거를 해라. 그리고 벽이라든지 기둥 같은 거 깊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돼가지고 또 거기에 뻥 비어 있으면 더 취약하니까 거기는 좀 슬럼프 값이 이렇게 큰 거 해서 물적한 거를 넣어라. 이런 게 다 건축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착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했듯이 콘크리트 조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딱 붙어 있어야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진동기를 철근에다 갖다가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은 금방 콘크리트가 쫙 들이차겠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철근에 이 콘크리트와 부착력이 떨어져요. 자, 유동성 콘크리트를 지금 막 타설을 했는데 이 철근에다가 갖다 대고 진동을 해봐요. 이 철근이 진동을 하면서 이 부착력이 유리하겠어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정성 있게 이제 양생이 되고 굳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여기다가 진동을 해버리면은 이게 안 좋다. 또 하나는 이거 요즘에는 이 매끈한 원형 철근 안 쓰잖아요. 여기 마디가 우들두두두두두 이형 철근, 대나무 마디처럼. 그래서 걔가 부착력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착력하고 관계 있는 게 약간의 녹이 쓸면 좋다. 어느 정도? 자, 녹이 아주 완전히 쓸어서 막 철근이 막 팍 녹이 너무 많이 쓰는 거를 20이라고 봤을 때 20분의 1 정도, 약 5% 정도 약간 녹이 쓴 거는 오히려 부착력이 좋다. 갓 생산돼서 여기 표면에 기름기가 줄줄 도는 그런 철근보다는 오히려 약간 비 한 번 맞아서 겉에 있는 기름기가 씻어 나가고 그 정도의 녹이 있는 거는 괜찮다. 근데 녹이 두 가지입니다. 검정녹하고 빨간녹인데 이 검정녹은 일부러 이 산화 방지, 빨간녹 방지를 위해서 검정녹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요. 특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공구 같은 거 있죠. 벤치라든지 니퍼 이런 거. 벤치 발음이 일본 그런 거, 이 프라이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그 쇠가 검었잖아요. 그걸 일부러 검정 녹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빨강 녹은 이제 녹이 쓴다, 산화된다 같은 말인데 얘는 산화가 되면서 계속 빨강 녹이 이렇게 쇠를 부식시키면서
예? 그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부식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약간의 녹은 오히려 부착력이 좋다. 그리고 일단 콘크리트 안에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시멘트라는 게 강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녹이 안 납니다. 이 철이. 근데 알칼리성을 잃고 세월이 오래 지나서 60년, 70년 막 지나서 이게 자 중성화가 됐을 때 이제 콘크리트가 그때는 녹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피복 두께에 따른 중성화 그 연도를 계산하는 또 공식이 있는데 이 피복 두께 한 3cm만 돼도 한 60여 년, 6, 70년 중성화가 안 되고 알칼리 속에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복만 잘 돼 있으면은 녹이 안 난다. 녹이 안 난다.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들두들 해가지고 부착력이 좋다. 이형철근. 녹이 약간 나도 좋다. 왜? 꽉 잡고 있으니까. 예. 녹이 나도 더 부착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에 이 치명적인 철근에다가 진동기를 쓰면 안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니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이 좋다. 그 얘기는 자 설계에서 철근을 넣어라. 근데 철근 그 가닥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단면적이 나오죠. 그 같은 철근 단면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굵은 철근 말하자면 한 가닥보다 가느다란 철근 여러 가닥이 낫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부착력 때문에 그럽니다. 부착력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철근을 굵은 철근 이렇게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 철근 순간격도 확보되고 철근 조립하는데 번거롭긴 해도 얘를 나눠서 가는 철근을 자 이렇게 넣어도 괜찮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가느다란 철근으로 이렇게 여러 가닥을 넣었어요. 여러 가닥. 네? 가는 철근으로 여러 가닥을 넣었다. 그렇지만 굵은 철근 두세 가닥하고 가는 철근 대여섯 가닥이 단면적이 같을 때는 이게 가는 철근이 유리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부착력이 좋다. 이 철근의 부착력은 철근 표면, 이 철근 이 표면 주장이라고 그래요. 주장. 이 표면에 비례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가 콘크리트에 잡고 있을게. 그러니까 철근입니다. 이렇게 한 가닥, 굵은 거 한 가닥 잡았을 때 이 힘하고 자, 굵은 철근을 여러 가닥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꽉 잡는 힘하고는 가느다란 철근이 당연히 얘가 부착력이 좋죠. 굵은 철근 하나보다는 그건 철근 테두리 계산을 해보면은 가느다란 철근 여러 가닥이 훨씬 이 표면적이 커요. 굵은 가닥 한 가닥보다. 그럼 표면적이라는 건 간단히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알사탕 표면적 굵은 알사탕 표면적하고 와자가자 깨물어서 걔가 박살나가지고 가루가 됐을 때 표면적하고 다르잖아요. 표면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단물이 줄줄 나오죠. 금방 녹아 없어져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무조건 굵은 철근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네? 그 나눌 수 있으면 가는 철근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녹이 약간 난 거 좋다. 괜찮다. 너무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철근 들어왔는데 비 맞아 녹슬면 어떡하냐고 막 그 포장을 덮어놓고 뭐 그렇게 난리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여튼 세 가지. 네. 그거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상식으로 갖다 들이대면 큰일 나요. 대표적인 것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자, 세멘트를 넣어가지고 뭐 개는 거 있잖아요. 몰타를 개든지 뭐. 세멘트를 많이 넣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세멘트도 특히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 그 양이 딱 미묘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멘트를 어느 정도 이제 적정량 이상으로 더 넣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단점, 나쁜 점이 막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멘트를 또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다. 일반인들 그냥 모래하고 세멘트 개해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세멘트를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냥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제 얘기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이 현장은 이 설계대로 교과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설계하시는 건축사분들이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하시면은 그게 현장에 왔을 때는 안 맞는 게 많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걸 고민하고 이 관계자들 모여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현장
예, 와서 자세히 뭐 들여다보고 설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설계가 있잖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안 맞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쳐나가야 돼요. 예, 설계 그대로 하면은 정말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냥 다시 허물어 버려야 돼요. 건축주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 봤어요. 시공자는 도면대로 그냥 했어요. 도면대로. 그래서 딱 보니까 골조가 다 끝났는데 건축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시공자는 나는 이 설계대로 했는데요. 소송이 붙어가지고 둘 다 손해가 났던지 둘 중에 하나 코피가 터졌겠죠. 그런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